네, 레스카페 화가 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19세기 화가들의 작품을 보다 보면은요,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작품들이 시대상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은 시대를 앞서가는 느낌이 드는 작품들도 있죠. 오늘 만나보실 조반니 볼디니의 작품도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조반니 볼디니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볼디니는 이탈리아 페라리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종교화를 그리는 화가이자 미술품 복원가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지런했었는지 13명의 아이를 낳았고 볼디니는 그중에 여덟째였습니다. 이제 볼디니는 훗날 군에 입대하기에는 4cm 정도 키가 작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신체적으로는 왜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둥근 이마에 고상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하니까 자의식은 강했던 것 아닐까 싶어요. 피아노 치는 여인입니다. 피아노 건반 위를 스승없이 달리고 있는 손가락에 맞춰 여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개가 비스듬히 한쪽으로 기운 것을 보니 곧 고개의 절정에 이를 모양입니다. 우아한 모습보다는 몸 안에 있는 답답한 것을 모두 내뱉는 느낌입니다. 바닥에 채색된 어지러운 무늬와 또 피아노 위에 마구 올려놓여 있는 것들이 혹시 그림 속 여인의 마음 상태가 아닐까요? 볼디니의 그 그림에 대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화가였던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많은 자료가 볼디니의 그림에 대한 천재성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데 20살이 되던 1862년 피렌체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미술 교육이 시작됩니다. 피렌체 아카데미에 있는 동안 볼디니는 마캬이올리라고 불렀던 그 일단의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카페 미켈란젤로에 모인 마키아이올리라는 사진인데요. 이제 아카데믹 화법에서 벗어나 그 자연스러운 소통을 추구했던 마키아이올리는 그 프랑스의 바르비종파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죠. 훗날 그 이탈리아의 인상파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졌던 그 이들로부터 볼디니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인상파보다 먼저 빛의 중요성을 알았던 이 마케이올리들은 그 피렌체 카페 미켈란젤로를 그 아지트 삼아서 그 만들어진 그 예술가들의 그 모임의 이제 주요 멤버였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마키아이올리의 그 대표화가 한 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이라는 작품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한 자세도 있습니다. 신발은 해머 밖으로 나왔고 또 신고 있던 신발도 땅에 떨어졌지만 그 숲속의 궁주는 잠이 깊었습니다. 양손의 위치를 보니 제법 잠이 든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해목에 걸린 장식도 예쁘고 또 바닥에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양산도 참 곱습니다. 뭐 살면서 가끔은 저렇게 모든 것에서 벗어나 또 쉬고 싶을 때가 있죠. 3년간의 그 피렌체 미술 아카데미에서의 수업이 끝나고 이제 볼디니는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볼디니는 초상화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어요. 1867년 파리를 여행하는 도중에 박람회를 구경하게 됩니다. 근데 전시된 그 꾸르베와 마네, 드가의 작품에 크게 매료가 된 이제 볼디니는 나중에 그들과 평생 친구가 됩니다. 드가는 볼디니를 직접 그리기도 했었죠. 볼디니는 그 유럽의 미술의 수도가 파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파리 정착을 꿈꾸게 됩니다. 봄이라는 작품인데요. 초원이 엠파이어 드레스를 입은 젊은 커플이라는 또 제목도 있습니다. 그 엠파이어 드레스라는 거는 이제 그 몸의 윤곽을 좀 드러내게끔 하는 그 복장인데요. 되게 이제 나폴레옹 시대 때 그 유행했던 그 패션이라고 합니다. 집 앞에 마당에 있는 꽃도 피었고 또 햇빛도 좋은 그 봄의 어느 날, 뭐 나들이가 별거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그곳이 봄나들이죠. 모자를 벗고 여인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그 남자의 얼굴이 봄의 햇살만큼이나 따사롭습니다.
양산 속에 있는 여인은 애써 남자의 시선을 피하고 있지만 그 붉어진 뺨과 또 애꿎은 그 풀밭을 잡아당기는 손을 보면 뭐 싫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열이 오르는 봄인데 그 두 남녀의 열기가 좀 갈증을 더하게 합니다. 모델과 마네킹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또 다른 제목은 화실의 베르드입니다. 아주 특이한 광경입니다. 여인은 한 손에 담배를 피워 물었고 또 남은 한 손으로는 마네킹의 목에다 손을 이제 둘렀습니다. 마네킹의 몸을 던지다시피 한 여인의 표정이 몽롱합니다. 화려한 옷과 또 실내 장식에 둘러싸인 그 살아있는 여인과 생명이 없는 마네킹의 그 부조화가 오히려 좀 쓸쓸해 보입니다. 여인이 어떤 부류의 그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영혼이 마네킹의 그것처럼 뭐 비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죠. 이 베르트라는 그 모델은 볼디니의 작품에 그 자주 등장하는 그 모델입니다. 조세페 베르디의 초상화입니다. 뭐 베르디는 워낙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곡가죠. 1869년 런던으로 여행을 간 볼디니는 뭐 이미 초상화가로서 그의 명성을 알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주문을 받습니다. 그 5년간 초상화 작업이 계속되었다고 하니까 그 양을 좀 짐작하기가 쉽진 않죠. 그 런던에 머무는 동안 볼디니는 초상화뿐만이 아니라 풍경화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천재성이 발휘된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주 무대는 역시 초상화였습니다. 네. 콩라빌의 길거리라는 작품입니다. 콩라빌은 그 파리 근처의 마을입니다. 볼디니의 풍경화에서 이제 마키아이올리의 그 화풍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1872년 이제 볼디니는 파리로 건너와 화실을 열고 정착합니다. 런던에서 주문받은 작품들은 이제 도보 해협을 넘나들며 그렸습니다. 1874년부터는 살롱전에서 자주 작품을 발표했고 곧이어 파리의 미술 모임에서도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이 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기 시작한 것은 그 화상 알프레도 고필과 맺은 독점 공급 계약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가로질러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한 손으로 치맛단을 들고 가는 여인의 눈이 빛이 납니다. 꽃을 든 것을 보니 뭔가 좋은 일이 이제 있는 모양이죠. 꽃을 든 여인은 뭐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보기가 좋습니다. 여인의 뒤로 그 노파의 등이 보입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꽃 대신 광주리를 들고 있고 등은 적당히 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두 여인 사이에 흐르는 것은 세월입니다. 물론 그림 속에서는 이제 개가 지나가고 있지만요. 뭐 그렇다고 개 같은 세월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네요. 구필은 그 인성과 화가들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제 구필은 볼디니에게 그 18세기 복장을 한 여인들이 담긴 작은 크기의 작품을 요구했습니다. 밝고 빛나는 볼디니의 작품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굵고 물 흐르듯 하는 부트지의 스타일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파리의 유명 인사들의 초상화 주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볼디니는 타고난 재능도 있었지만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여름날의 산책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꽃이 피어 있는 그 작은 소록길, 성장을 한 여인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편하게 걷기 위한 것이라면 복장도 편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파티에라도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련한 눈빛으로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한 것들이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그 상류층 여인들이 등장하는 볼디니의 작품은 그를 파리 최고의 멋쟁이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그의 그림 스타일은 인상파와 닮았지만 뭐 존 싱어 서전트나 또 폴 엘리의 그 작품에 더 가깝다는 평을 들었죠.
1880년대에는 그 친구였던 드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파스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소문띠라는 작품인데 참 매력적이죠. 동시대의 그 초상화가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볼디니는 1890년대 파리의 그 벨 에포크 시대 최고의 초상화가 됩니다. 1889년 파리에서 열린 그 만국 박람회에서는 이탈리아 전시관의 총책임자가 되었죠. 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프랑스 정부로부터는 레종드네로 훈장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로서 또 행정가로서 그의 재능을 마음껏 보여준 것이죠. 젊은 여인의 옆 얼굴입니다. 머리 모습이나 또 그 한쪽 어깨를 드러낸 모습이 너무 감각적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여인을 그린 초상화가 글쎄요, 제 기억 속에는 처음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여인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아마 근사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눈과 입술에 미소가 동시에 걸린 표정은 아주 반가운 사람이 아니면 쉽지가 않거든요. 세기가 바뀌었지만 이제 파리에서 가장 많이 찾는 초상화가는 볼딘이었습니다. 그를 두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일필휘지의 대가,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마스터 오브 스위스인데요. 그 이 스위스라는 단어가 이제 휙 뭐 이런 소리를 낸다는 뜻이니까 막힘없이 흘러가는 그의 기법과는 아주 잘 어울리는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 누워있는 누드라는 작품인데요. 볼디니가 8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수했죠. 그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그린 작품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또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파리에 모인 그 외국 출신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시 유행하던 그 입체파와는 달리 아름답고 매국적인 것들을 이제 주로 그렸죠. 뭐 다분히 퇴폐적이라는 말도 듣는 이제 이 그룹을 오늘날 우리는 파리파라고 이제 하죠. 볼디니도 그 멤버들 중에 한 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두바니 볼디니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볼디니는 그 자유분방한 성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음식, 어떤 절차, 이런 것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속의 여인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해 보이고 역동적으로 보이고 있죠. 어떤 것이 볼디니의 속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볼디니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